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픽은 다이나믹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겠는데요. 처음에는 미케니컬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 세 번째는 둘을 묶어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 교과과정 외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 프로세스나 프로세스 컨트롤 혹은 하이드로릭 시스템에 대한 수압이나 공압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을 마지막 부분에 좀 더 다루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챕터 2의 내용을 다음 주에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미케니컬 시스템의 모델링입니다. 우리가 미케니컬 시스템을 다룰 때는 두 가지 운동을 고려하는데요. 첫 번째가 병진 운동입니다.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라는 병진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로테이셔널 모션이라 불리우는 회전 운동이죠.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병진과 회전 운동의 그런 유니언,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해서 병진 운동을 모델링합니다. 이 기본 근거는 뭐냐면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어떤 힘을 F1, F2, F3를 가했을 때 이 시스템이 갖게 되는 가속도에 관한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벡터 sum of all force applied to each body, 각 바디에 가해지는, 리지드 바디에 가해지는 모든 힘들의 합 벡터는 뭐랑 같냐면 mass of the body times, 이거는 스칼라죠. 상수값입니다. 벡터 acceleration of each body, 결국에 이 액셀러레이션하고는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이 토tal 썸의 합으로 이루는 어떤 전체 힘 벡터의 합에 기인한 가속도를 생성하더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힘하고 가속도를 곱해보면 외력이 얼마 가해졌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와 관련된 규칙을 만든 게 뉴턴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 더, a pulse of the 1N. 1N이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제공하냐면, impart,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면, an acceleration of 1m per second square to a mass of 1kg. 1kg의 질량을 1m per second square라는 가속도로 가진하는 그런 힘의 크기가 1N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힘의 단위 말고 웨이트의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중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kg 중 이런 식으로 부르면 웨이트를 의미하죠. weight of object는 뭘로 계산하냐면 mg 값을 계산합니다. 즉 우리가 중력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영향을 항상 받죠. 그러니 어떤 매스든지 중력장의 힘을 항상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인 g 9.81을 곱해서 1kg 중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1kg 중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1kg 중 볼스 이렇게 쓰죠. 의미하는 바는 1kg 곱하기 9.81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 즉 9.81 뉴턴이 되겠습니다. 9.81 뉴턴이 1kg 중에 해당하죠. 이 단위는 무게의 단위는 이거는 사실 힘의 단위입니다. 질량이 아닌. 얘는 질량의 단위죠. 다른 얘기죠. 네,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이메일 하시거나 아니면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를 좀 취해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U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 가고 있으면 어떤 가속도가 생성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도로 위에 이렇게 차들이 있으면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동하죠. 마찰력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가는 속도에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 힘의 크기는 달리는 속도에 비례하죠. 비례 상수를 우리가 B 이렇게 놓겠습니다. 요거를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자유물체도 혹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질량 M이 있을 때 U라는 추력을 힘을 받습니다. 이거는 엔진이 생성하는 힘이 될 거고요. 반대로 타이어와 그라운드 사이에 프리션 포스를 반대로 받겠죠. 요거 이제 우리가 코디네이트 좌표기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힘이 가해지는 움직이는 방향을 X하고 이렇게 이쪽이 플러스다 표시를 합니다. 한번 미분하면 또 이제 속도도 그쪽이 되겠죠. 한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nput jumps from being 0U at time 0 to a constant U 500 Newton.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풋을 줄 텐데 시간 t에 대해서 인풋 u라는 놈을 어떻게 줄 거냐면 0을 쭉 주다가 0초가 되는 순간에 500뉴턴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 크기가 500뉴턴이죠. 이렇게 주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질량은 1톤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비스코스 드래그 코에피션트라는 게 이제 이게 점성 추적 마찰 계수가 될 텐데요. 이거는 50 뉴턴 세크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니셜 스피드는 초기의 속도가 0이었다, 서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관성력의 크기는 외력의 힘과 같다. 이게 지금 저희의 표현법이잖아요. 관성력은 외력의 힘의 합과 같다. 여기서 관성력은 하나입니다. M, X, 2다. 이 관성력이죠. 외력은 어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주는 외력과 마찰이 만드는 외력이 있죠. 그 서로 방향이 반대고 내가 X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U-BX 닷 이렇게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X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X 닷을 속도 V라고 새로운 변수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이제 크루즈 모델이 되겠어요. 자동차의 주행 모델이 될 거고요. 이걸 풀 목적으로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설명해야 되는데 아마도 2학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웠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하니 이걸 3장에서 다시 좀 깊게 다뤄보고요. 일단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분은 대소방정식으로 어떤 미분자 S라고 집어넣고 적분은 대소방정식으로 S분의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중에 증명도 하겠습니다. 3장에서. 일단 이렇게 외워보시죠. 첫 번째 미분은 대수 알지브레이크 오퍼레이터로 S라고 쓰고 두 번째 적분은 그의 역수에 해당하는 S분의 1로 표현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를 나중에 다 증명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보시죠. 네,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보면 U라는 놈은 U로 가겠죠. 대문자 U로 표시하겠습니다.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따라 뜻해서 V라는 놈은 V로 가겠죠. 여기 미분이 있네요. 미분이 있으면 S를 붙인다고 그랬죠. 여기 초기값은 무시할 거니까 초기값 무시하겠습니다. S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 V를 넘기고 한쪽을 U의 텀, 한쪽을 V의 텀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써보면 그에 대한 비율로 써보면 이렇게 쓰면 이제 위식을 회복하겠죠. 앞에 식을 회복할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사실은 추후에 배울 이게 전달함수라는 건데요. 3장에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걸 줄여서 트랜스퍼 펑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써보시면 우리가 1000S 플러스 50분의 1이라는 전달함수를 얻게 되고요. 이거를 위아래를 1000으로 약분해 보시면 S 플러스 0.05분의 비례상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0.001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네, 이게 요 크루즈 모델의 모델링이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인풋을 가할 건데 이렇게 스텝 입력을 표현하는 거는 사실 뭐에 해당하냐면 S분의 500에 해당합니다. 원래 스텝 입력은 S분의 1이고 램프 입력은 S제곱분의 1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 증명하겠어요. 어찌됐든 입력을 우리가
0을 유지하다 어느 특정한 순간에 상수값을 갖는 입력을 우리가 스텝 입력 이렇게 부르고, 이 스텝 입력은 S분의 1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500배 했으니까 S분의 500. 이를 여기다가 인풋에 집어넣게. 여기서 여기 V라는 놈은 S 플러스 0.05분의 0.001 곱하기 US니까 S자리에다가 S분의 500을 집어넣겠습니다. 그게 이 식이네요. 우리가 단위 계산 함수라고 부르죠. 요거를 우리 부분분수, 파셜 프랙션이라고 하는데, 부분분수로 이렇게 가릅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가르는 방법은 S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S 플러스 0.05분의 B 두시고, 이렇게 곱해서 뭐가 형성되면 위에 있는 값이 만들어지면, 그죠? 어떻게 만들어지죠? SA 0.05A 플러스 B, 이렇게 BS죠. 그럼 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되고, 0.05A는 뭐가 돼야 됩니까? 0.5가 돼야 되겠네. 그죠? 그럼 A는 얼마입니까? A는 10이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0이네요.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어떠셨나요? 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뭐라 불러요? 부분분수법이라고 합니다. 파셜 프랙션. 분수법 이렇게 부르죠.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S분의 10 이렇게 쓴 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2학년 때 회로 이런 시간에 배웠죠. 이거를. 이거 뭐에 사용해? S분의 1이 스텝 입력이었으니, 역시 S분의 1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냥 스텝 입력이 되겠어요. 크기 1짜리 0초에서 표시해 보시면 앞에 스케일링이 되어 있죠. 지금 10으로. 그죠? 그러니 그냥 10, 어디서부터? 0보다 큰 데서부터. 0보다 작은 데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S 플러스 A분의 1은 E2-AT라고 일단 증명 없이 쓰겠습니다. 3단에 가서 증명할게요. 그러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0배에, 그죠? 10배에 E2 마이너스 이 부분이죠. 이게 타임 컨스탄트라 불리는, 나중에 시상수 의미도 좀 다룰 텐데 0.05t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게 요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그 리스폰스들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요거를 그림을 그린 게 맨 위에 있는 요 그래프가 되겠어요. 0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죠? 10에서 끝났습니다. 10에 다다르죠.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어디로 가죠? 0으로, 시간이 지나면 0으로 접근합니다. t가 무한 들어가면 익스포넨셜 함수의 특징이죠. 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서스펜션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있는 서스펜션 모델이고, 얘를 범피 로드, 그 길들이 좀 이렇게 범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하더라. 이런 도로 우리가 범피 로드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다. 범피 로드를 디스크라이브 하려면 움직이지 않는 프레임이 필요하니까 이너셜 레퍼런스라는 거 하나 붙잡고 지구대에 여기서부터 도로를 기술하는 그런 길이 벡터를 하나 만듭니다. 이거는 시간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펑션 오브 타임으로. 그럼 이 지점은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어서 여기 올라올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RT가 로드 서피스가 시간의 함수다라고 놓겠습니다. 시간의 함수다. 인풋이죠. 그리고 이제 얘를 자동차 타이어에다가의 매스, 여기 타이어 매스죠. 이게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물컹물컹하죠. 요거를 타이어의 스티프니스, 요걸 타이어의 질량. 여기까지가 타이어네요. 여기까지가 타이어입니다. 아래쪽이 타이어. 그 위는 여기는 시트가 되겠네요. 자동차 사람이 앉는 시트가 되겠죠. 시트와 이제 차 사이에는 이게 스프링하고 댐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뜯어보시면 자동차 이렇게 본넷을 열어보시면 요 스프링 성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거기 대시팟이라 불리우는 속도를 줄여주는 디바이스가 안에 들어있어요. 한번 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 모델을 세우려고 하면 프리바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데요. 일단 끊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관점은 어디 있죠? 이너셜에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너셜이죠. mass라고 불리는 두 번째 이너셜입니다. 두 번째 이너셜. 이너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너셜에 생성되는 이너셜 폴스 MA가 외부에서 가진 힘의 합과 같은 거니까 그 입장에서 이너셜을 끊어요. 끊었네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위에가 고정돼 있어요. 여기에 M2가 고정돼 있다. 즉 이게 이 위치를 지금 뭐라 표시했죠? Y라 표시했죠.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M1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은 밀어낼 거고 댐퍼도 밀어낼 거고 이 스프링은 어때요? 많이 늘어났으니까 반대쪽 스프링은 또 역시 원래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M1 입장에서 스프링이 지금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여기 스프링은 못 오게 막을 거고 댐퍼도 못 오게 할 거고 여기 있는 스프링은 못 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붙였어요. X라고. M1이니까 이 힘은 어떻게 될까요? 밑에 힘은 KW X 빼기 0 레퍼런스 0이니까 X 빼기 R이죠. 또 범피 로드.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쪽은 KS 스프링 상수에 X 빼기 Y. Y가 맨 위가 Y 아니니까 Y가 안 움직이면 0이 될 거고 움직이면 걔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더 큰 힘이 걸릴 거고 그죠? 위로 올라가면 힘이 좀 작아질 거고 그럴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댐퍼에 X다 빼기 Y다. 댐퍼는 기본적으로 속도에 비례합니다. 얘를 한번 써볼게요. 요 세식을 써보면 이너셜 폴스는 여기 관성력이죠. M1 X2닷은 외력. 여기 관성력은 여기서 얻어지니까 여기서 얻어집니다. 외력은 어때요? 세 개 다 부가 뒤집혔죠. 마이너스 KS X 빼기 Y 마이너스 B X다 빼기 Y다 마이너스 KW X 빼기 R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좀 책이 좀 설명이 좀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런 부호보다는 이런 부호를 더 선호한다. 여기 부호가 그럼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맞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M2 입장에서 볼까요? M2가 이렇게 있는데 얘 포지션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봅시다. 원래 여기 있었어요. 올라갔어요, 이만큼.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스프링은 늘어났네요. 스프링이 늘어났으니 못 가게 막을 겁니다. 그죠? 반대 방향으로. 이 크기는 KS의 Y, Y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준 위치가 X였으니까 마이너스 X를 빼야 돼요. 여기도 댐퍼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거예요. 이 크기는 B의 Y다 빼기 X다실 겁니다. 이너셜 폴스랑 지금 이너셜의 움직임에 대항하는 그런 외력들이 생성됐다는 거죠. 이걸 써보면 M2Y2 이 관성력이죠. 관성력은 두 개의 힘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S Y 빼기 X 마이너스 B 빼기 Y다 빼기 X다 이렇게 되겠어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매스가 있고 여기 스프링이 달려있고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있다고 해봅시다. 둘 다 여기 스테이셔너리한테 붙어있어요. 이렇게 여기 K1, K2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 스프링은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을 거고 그죠? 이 스프링은 굉장히 늘어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은 이쪽 방향 이게 올라감에 따라서 얘는 마리 방향으로 힘 받겠죠. K1, X. 요거는 미는 힘은 어떨까요? 못 오게 해야 되니까 여기 K2에 X가 될 겁니다. 여기 X라고 쓰면 이건 표시해 보면 이너셜 폴스는 외력. 이너셜 폴스는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돼 있죠. 근데 스프링이 주는 힘은 어때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K1 X 마이너스 K2 X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미분 두 번은 S제곱을 붙이고 미분 한 번은 S를 붙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시고 한쪽을 X로 묶고 한쪽 Y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여기 미분 두 번 했다, 미분 한 번 했다 이런 뜻이죠. 미분 두 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X, Y, R에 대한
변수로 변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거를 좀 조작을 하시면 여기 두 번째 것도 여기 S 두 개 붙을 거고 여기는 S가 하나씩 붙을 겁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다시 써보시면 이렇게 변수 분리해서 써보시면 Y 대해서 묶어보시고 X에 묶어보시면 쓸 수 있겠어요. 여기서 내 관심사는 뭐예요? input R로부터 내가 앉아있는 좌석에 해당하는 Y에 이르는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R, input, bumpy load로부터 Y에 이르는 관계. 이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1번식과 2번식에 서로 뭘 소거하면 요거를 서로 X를 소거해주면 R에서 Y에 이르는 전담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식은 아마 4차식이 될 겁니다. 요게 그 서스펜션, 자동차 서스펜션을 다루는 모델링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혹시 읽어보시다가 이거 부호가 헷갈리거나 그러시면 좋은 트릭을 하나 알려드리면 보십시오. 이게 스테이블한 시스템이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디 도망가지 않고 발산하지 않죠. 이 스테이블한 시스템은 같은 변수에 같은 부호를 갖습니다. 즉 M이 양수면 B도 양수고 여기 있는 것도 양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음수가 나왔으면 좀 뭔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기가 혹시 음수가 나왔어요? 뭔가 부호 체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호가 뒤집혔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변수에는 같은 부호를 가져야 스테이블하다. 나중에 5장 가면 라우스 헐비츠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또 증명을 합니다. 그때 또 보고요.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두 가지 병질 운동을 봤고요. 이제 한번 또 해서 하나 더 해보고자 하는데 이거 이제 회전 운동입니다. 회전 운동이 더 까다롭죠. 사실은 회전 운동은 직진 운동의 효과를 요소 매스마다 다 적용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되겠어요. 사실은 유도 과정이 되게 좀 복잡하고 요거 유도 과정은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지만 전자공학이나 화학공학이나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마치 우리가 뉴턴 세컨드 로, 뉴턴 제2법칙을 증명하지 않고 사용하듯이 회전에 대한 오일러 법칙도 증명하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오일러라는 분이 정리하셨는데요. 뭐 어떻게 되냐면 관성 회전력은 즉 마치 MA처럼 회전력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모멘트의 합과 같다. 굉장히 시메트릭하죠. 뭐랑요? 외부에서 가해준 힘은 질량의 가속 똑방어랑 같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모르는 용어도 나왔어요. 앞에 모멘트란 말이 나왔고, 모멘트라는 건 우리가 회전력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거 I라고 쓴 걸 뭐라고 읽냐면 모멘 오브 이너샤, 관성 모멘트로 갔는데 이거는 거리의 매스에다가 길이의 제곱을 곱한 양입니다. 항상 이러냐? 뭐 거리가 명확하게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아무 로드리스 매스리스 로드면은 이게 가능한데 매스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딱히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디멘전 입장에서 모멘 오브 이너샤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입니다. 이게 모멘 오브 이너샤의 단위가 되겠어요.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단위는 뭐죠? 라디안 퍼 섹이죠. 라디안에 대해서 좀 잘 아시겠지만 라디안이란 말은 이거죠. 반지름에 대한 원주 사이의 관계죠. 반지름과 이 원주 L이라고 쓰면 R과 L은 항상 어떤 관계를 가져요? 1대 2파이의 관계를 갖죠. 즉 요거만큼을 실로 끊어가지고 올려두면 여기까지 오겠죠. 요거에 상응하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1라디안 이렇게 부릅니다. 즉 2파이니까 6.28 블라블라 나갈 텐데 이만큼 가야 6번 가야 한 바퀴를 오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라디안은 단위가 아니네요. 그러면 뭐와 뭐의 비율입니까? 반지름과 원주 사이의 비율. 요거를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거는 미터분의 미터예요. 이것도 미터고 미터이기 때문에 그죠? 단위가 없어요. 그렇지만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라디안 퍼 섹 이렇게 씁니다. 모멘트 단위는 뭐죠? 모멘트 단위는 뉴턴 퍼 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회전축이 있는데 여기 질량이 이렇게 매슬리스 로드에다가 여기 질량 M이 있어요. 길이가 L이에요. 내가 힘을 직각 방향으로 정확하게 F를 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걸리는 모멘트 어떻게 구하죠? 길이 곱하기 힘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오일러 방정식도 뉴턴 제법처럼 얻을 수 있다. 예제를 몇 개 취해 볼게요. 여러분 책의 example 2.3번이 satellite, 즉 인공위성의 자세 제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인공위성이 여기 보이네요. 인공위성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보통 태양 솔라 패널을 펼치죠. 이렇게 크게 펼치죠. 그리고 이제 즉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배터리 충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세가 항상 태양을 잘 바라보고 있어야 많은 에너지를 얘가 컬렉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세 제어가 필요하네요. 삐뚤어져서 있으면 가능하면 태양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많은 에너지를 같은 시간에 수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세 제어가 필요한데 보통 자세 제어용으로 뭐가 있냐면 가스 젯, 가스를 분사해요. 가스를 분사하면 이쪽 방향으로 분사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분사하면 반작용으로 이렇게 회전하겠네요. 무게중심 근처로. 그러겠죠. 그러니 그 힘을 우리가 FC, 원래는 얘가 작용을 했겠지요. 젯을 쏴서. 반작용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주에서는. 작용과 반작용 힘으로 돌아간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솔라 패널은 새들라이트 이거는 뭐 영향을 주냐면 그 솔라 프레셔라는 게 즉 광입자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탕탕탕 때릴 때 균일하게 양쪽 다 때리면 좋겠는데 한쪽으로 많이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디스터번스라고 해요. 양은 작지만 디스터번스가 작동할 수 있겠어요. 여기 많이 작동하면 이렇게 돌 거고 여기 와서 많이 때려주면 이렇게 돌겠죠. 그러니 어쨌든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같은 방향으로 한번 여기 MD 디스터번스 모멘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죠? 이건 다 비대칭적인 솔라 패널에 기인해서 작동하는 그런 솔라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인공위성의 모멘텀 이너셜을 우리가 I라고 해봅시다. 얼마인지 모르니 사실 이건 설계 단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오일러 법칙에 의하면 I 그 회전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 투닷 그럼 이제 각각 속도가 되겠죠.는 외부에서 가해진 모멘트 합과 같다. 외부에서 가해진 모멘트 두 개가 있네요. 가스 젯이 만들어주는 반작용에 의한 모멘트 이렇게. 요 수직거리가 D니까 둘 곱한 게 FCD만큼이 모멘트로 이렇게 작동할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또 디스터번스 모멘트가 있네요. 얘가 인공위성 자세 제어를 쓸 때는 쓰는 모델이 되겠어요. 여기서 좀 문제를 쉽게 할 목적으로 요 어차피 지금 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 FC죠. 요만큼 다 묶어가지고 input U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라플라스 이거를 미분 하나를 S를 하나 붙이고 미분 두 번 S 두 개 붙이기로 했으니 US는 I에 S 두 개 세타 S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얘를 가지고 전달함수 형태로 인풋분의 아웃풋 이게 인풋이고 이게 입력이죠. 이게 출력이라고 한다면 비율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우리가 전달함수 트랜스 펑션이라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 사이 비율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S분의 1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S를 미분기 이거를 적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분이 두 번이네요. 그러니까 더블 인틸트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인공위성 앞에 그 구동기와 센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인공위성에 이쪽에 액추에이터가 붙어 있고 액추에이터 앞에 자세를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 같은 센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좀 자세히 그려보면 인스트루먼트 패키지라고 된 부분 자세히 그려서 이렇게 써본 겁니다. 즉 내가 액추에이터를 구동하는 구동 토크를 타우 C라고 쓸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측정하는 여기 센서 부분입니다. 센서 부분 자세 측정한 센서 부분 여기는 액추에이터 부분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둘 사이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 둘 사이에 플렉서빌리티 유연 부분
부분이 들어오죠. 그때 그걸 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연한 부분에 스프링 상수를 K, 그 댐핑 상수를 B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긴 물체의 앞뒤를 잡고 토션, 비틀어 보면 비틀리지 않습니까? 그때 회복하는 거는 이 토션을 스프링에 기인한 거고, 속도가 줄어드는 건 여기 있는 요 프릭션에 기인하겠죠. B, 댐핑 팩터에. 그럼 얘를 위판과 아래판을 나눠 써볼게요. 여기 쓴 게 지금 아래판, 여기 쓴 게 위판입니다.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주는 토크를 우리가 타우 C라고 했으니까 다 지우고 이걸 토크 C라고 해볼게요. 토크를 가하면 위에 있는 판때기에서 안 움직이려고 할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스프링 모멘트, 반대 방향으로 댐핑 모멘트가 걸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안 가려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위판은 어떨까요? 위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오죠.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스프링하고 댐핑 모멘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질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 한번 가보자. 이게 일단 이 프리바리를 먼저 그렸으니까 요거 가지고 수식 한번 세워볼게요. 즉 첫 번째 요 원형 디스크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우리 I1이라고 쓴다면 I1, 미안합니다. 두 번 미분입니다. 두 번. 자꾸 실수를 해요. 이렇게 두 번 미분. 그죠? 그래야지 가까속도가 되죠. 두 번 미분입니다. 두 번 미분한 놈은 인가하는 토크 마이너스 못 가게 하는 두 개의 토크. 인가하는 토크, 못 가게 하는 두 개의 토크.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위에 있는 놈 어때요? 밑에서 올라왔죠. 자기가 돌고자 하는 관성 모멘트는 밑에서 올라온 놈이 두 놈인데, 두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사실은 여기 이제 자기가 세타2 이렇게 잡으면 못 가게 하는, 이게 자기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스프링 못 가게 하겠죠. 그게 얼마일까요? K에 세타2 마이너스 세타1. 또 댐핑이 또 있으니까 B에 세타2 마이너스 세타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때요? 부호가 이쪽이 기준이니 이렇게는 마이너스 붙여서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게 좀 손이 익숙해지려면 여러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상상을 하세요. 이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B를 댐핑을 좀 지울게요. 너무 텀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미분 두 번 한 놈에는 S제곱. 이렇게 S제곱 넣고 여기도 같은 면적끼리 묶어요. 세타1, 세타2, 세타2에 대해서 묶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부호가 같은 부호여야 됩니다. 그래야 스테이블해요. 가만히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변수에는 항상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안정하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관심사항을 볼까요? 여기 타우 C를 주고 세타2를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얻어보면 이렇게 식이 되겠어요. 여기서 세타1을 제거해 보시면 여기서 세타2를 제거해서 타우 C를 주고 세타1을 측정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특별히 센서와 구동기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가 non-collocated system이라고 하고, 구동기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센서가 있으면 이걸 collocated system 이렇게 부르며, non-collocated system은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다. 제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말을 써놨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이니까. particular difficulty. 특별한 어려움이 일어나요. 언제? There is flexibility. 유연성이 있을 때요. 어디 사이에? 센서와 구동기 위치 사이에. 이때 센서와 구동기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이 스프링과 같은 이 플렉서빌리티가 있으면 제어하기 어렵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센서와 구동기를 같이 붙여라. 예,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추후에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새로 나온 문제인데 드론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드론.
드론 재밌겠네요. 먼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뭘 먼저 그려야 됩니까? 자유물체들을 그려야죠. 자유물체들을 그리려면 뭘 붙여야 됩니까? 변수를 붙여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3차원 공간에 있으니까 이거는 뭘 붙여야 될까요? 좌표계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좌표계를 드론 중심에다가 이게 B라는 코오디네이트에 X라는 좌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Y라는 좌표계를 직각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X로부터 Y로 오른손을 가지고 감아요. 감아보세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보면 나오는 방향이 Z 방향입니다. 왜 자꾸 아래쪽을 Z로 잡느냐, 드론에선. 이게 항공 컨벤션입니다. 에어로다이나믹스 하시는 분들은 지구 중심 방향을 Z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도 똑같은 항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좌표를 이렇게 잡습니다. 항상 드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XY 코디네이트를 감아서 나오는 G축은 어느 방향이다? 지구 중력 방향이다. 그게 기본이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그 4개에서 6개 정도의 스러스터 모터를 갖죠. 여기 회전을 시키면서 스러스트 폴스, 추력을 만들죠. 이 스러스트 폴스는 뭐에 필요합니까? 각 모터의 회전 속도에 필요하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T1과 T3는 같은 색깔로 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T2와 T4는 다른 색깔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걸 표시하고 있네요. 이를 가지고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표시했어요. 이쪽이 앞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X축 방향의 회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 부르죠? 롤이라고 불러요. 롤. X축 회전이에요. X-액시스 회전. 즉 X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았을 때 나오는 방향. 저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감아는 방향. 요거를 롤이라고 불러요. Y 방향 어때요? Y 방향도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방향, 감는 방향을 롤 피치라고 부릅니다. G 방향도 G 방향으로 감는 요 방향의 회전을 우리가 요라고 부르죠. 그래서 롤 피치 요 세 가지 앵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이블 번호 어떻게 붙였어요? X축으로부터 쭉 돌아가면서 1, 2, 3, 4 모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특성을 좀 보겠는데요. 드론에서는 로터 회전 속도가 오메가 I, 즉 첫 번째 거 오메가 1, 두 번째 거 오메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스루스트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 스루스트 폴스는 어떻게 얻어진다? 이 힘은 위로 올라가는 힘은 회전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드론에 들어있는 모터의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상승력이 생긴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터를 빨리 돌려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추력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4개가 있겠네요. 1, 2, 3, 4. 아까 말했듯이 죄송합니다. 이 추력을 다 더하면, 이 4개를 다 더하면 이 힘을 뭐라 불러요? 토드 업워드 스러스트. 전체 추력이다. 즉 4개의 모터가 방향에 상관없이 어쨌든 회전 속도만 빠르면 위로 올라가는 힘 4개가 생길 거예요. 1, 2, 3, 4, T1, T2. 이 4개를 다 더한 걸 우리가 토탈 스러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위로만 올릴 겁니까? X축으로도 보내고 앞으로도 보내고 옆으로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해요. 이제부터. 그래서 볼게요. X방향 토크 무슨 말입니까? X축을 엄지를 가리키면서 이쪽 방향에서 4가지 손가락 감는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감기죠. 그죠? 즉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면 롤 방향의 모션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거를 표시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이 힘 입장에서 T4가 크고 T2가 작으면 양의 롤 모션이 생기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모멘트를 표시한 게 이겁니다. 타우 X, 즉 롤 방향 모멘트라는 뜻이죠. 롤 모멘트. 롤 토크, 롤 모멘트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T4 빼기 T2, T2 빼기 T4가 아니죠. 이 방향을 우리가 설정했으니까 이쪽 방향이니까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 거다 이거죠. 거기에 뭘 곱합니까?
요 모멘트 암에 해당하는 거리 D를 곱합니다. 그러면 추력 곱하기 거리 했으니 모멘트 단위죠. 뉴턴 메타죠. 뉴턴 메타죠. 그러니 모멘트가 되겠어요. 혹은 토크라고도 합니다. 이걸 요식을 갖다 쓸게요. 이걸 갖다 싹 쓰시면 dB 상수의 거리 곱한 거에 오메가 4 제곱 빼기 오메가 2의 제곱만큼이 요 X방향에 걸리는 모멘트가 되겠어요. 즉, 롤 토크, 롤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Y방향이 어떻습니까? Y방향은 여기 Y방향이죠. 이쪽이. Y방향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양의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Y방향을 엄지로 가리킨 다음에 여기 엄지를 두시고 네 가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넘어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릴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T1이 크고 T3가 작으면 롤 피치 방향 모멘트가 생기겠네요. 그죠? 여기 피치 방향이니까. 피치 방향 토크란 놈은 T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T1 빼기 T3라는 요 방향성 힘의 거리 곱한 다음에 얻어지겠네요. 요만큼이 속도에 관계하는 피치 토크 혹은 피치 모멘트, 피치 모션을 만드는 모멘트가 되겠네요. 그죠? 결국은 다 뭘로 컨트롤합니까? 회전 속도예요. 그리고 회전 방향 두 가지로 컨트롤하네요. 또 이제 우리가 뭐가 남았죠? 요 방향, 이 지방향이 남았는데 지방향 모멘트를 만들어준 놈은 여기 없습니다. 맞나요?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요 첫 번째 모타에서 이쪽 방향에 즉 반시계 방향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요 프레임 입장에서 어떤 모멘트가 걸릴까요? 이거에 반대되는 반 모멘트가 걸리겠죠. 우리가 뉴턴 제3법칙에 작용 반작용이 있듯이 이 스러스트가 이 모타가 만드는 거는 결국 이 프레임이 반대로 버텨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프레임 입장에서 보면 반대 방향 모멘트가 걸릴 거예요. 맞나요? 이 반대 방향 모멘트 이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 입장에 보면 요 입장에서 이쪽 방향에 엄지를 갖다 두고 감아 보세요. 어때요? 요게 만드는 모멘트를 우리가 역방향 모멘트를 Q1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어때요? 요거에 기여하나요? 기여하죠. 똑같은 방향인데 이걸 감는 방향이 여기 감는 방향과 같아요. 즉 여기서 첫 번째 모타는 여기 요 모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여기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모션이 나오고 있는데 반 토크는 반시계 방향으로 걸릴 겁니다. 그래야 이 프레임이 버티겠죠. 그죠? 반시계 방향 토크를 우리 요 입장에서 볼까요? 반대네요. 그죠? 부호가 반대 방향 아닙니까? 얘는 부호가 뒤집힐 거예요. 마이너스 Q2. 얘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Q3, 마이너스 Q4. 이만큼이 요 모션에 기여할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써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Torque applied to each propeller by the motor is a reaction torque. 이 있다는 거죠. On the airframe. 이 프레임이에요. 이게 막대기에. Which act to rotate the airframe about the propeller shaft in the opposite direction. 계속 좀 읽어볼게요. In its rotation. 즉 이만큼 우리가 뭐라 표시한 겁니까? 반 토크네요.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토크들. 즉 프레임이 만드는 토크가 되겠어요. 이게는 프레임 버티기 위한 토크죠. 이 전체의 반 토크들, 리액션 토크들을 다 합해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거는 요 모션에 기여하고 두 번째 거는 요 모션 반대에 기여하고 세 번째 요 모션에 기여하고 네 번째는 요 모션 반대에 기여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게 표준적인 드론에 대한 운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몇 개가 나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실 책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타우 X, 타우 Y, 타우 Z 이렇게 세 가지 유도 있죠. 그 다음에 전체 스러스트 이렇게 되죠. T1 더하기 T2 더하기 T3 더하기 T4. 그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K에 그죠? 이건 Q1 빼기 Q2 빼기 Q3 빼기 Q4. 사실은 요거 T1과
Q는 어때요? 부호가 반대죠. 크기는 같고. 요 두 개도 앞에서 얻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네요. 요 네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드론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번 수업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예. 보시죠. 이게 제일 어렵고 좀 재밌는 주제예요. 펜줄럼. 펜줄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펜줄럼은 진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자입니다. 진자. 진자의 이 부분에 모타가 붙어 있어서 타우시라는 그 토크를 공급한다, 모멘트를 공급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라드, 이 막대기는 질량이 없이 매슬리스 라드다, 막대기다 생각해 보고 끝에 질량이 집중돼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장애 질량이 있으면 중력장에서는 중력을 받겠네요. 이 mg라는 중력을 받겠어요. 그리고 이 세타만큼 이제 좌표계를 표시한 거죠. 이게 좌표입니다. 좌표계. 그죠? 이거 운동화시 한번 세워볼게요. 어떻게 했죠? sum of moment는 뭐랑 같죠? 모멘트 이너시아 곱하기 각가속도. 먼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i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얻어지겠습니다. 다시 그럼 m L 제곱이 지금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고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게 각가속도죠. 이게 관성 모멘트가 될 거고 외부에서 가해진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타가 주는 거죠. 전기 모타가. 이 모타 토크. 하나는 중력이 만든 겁니다. 중력 한번 따져볼게요. 보시죠. 여기 세타고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중력 mg가 작동해요. 얘를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겠습니다. 이 중에 여기 거리 L하고 곱해져서 작동하려면 여기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수직력이죠. 이만큼 알고 싶은 거죠. 여기 세타니. 그럼 mg가 얼마일까요? mg sin 세타. 이만큼의 힘은 mg sin 세타죠. 여기 밑으로 작용한 힘은 어떻게 될까요? mg 코사인 세타죠. 그죠? mg sin 세타가 길이 L과 곱해져서 이렇게 못 가게 하는 토크가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주는 토크는 같은 방향이니 TC 빼기 MGL sin 세타. 이 두 가지가 외부에서 가진 모멘트가 되겠죠. 이걸 쓴 게 이 식입니다. 이 식이네요. 관성 모멘트는 관성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토크 혹은 모멘트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모멘트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은 변수니까 조금 더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풋 들어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 mn 스퀘어로 나눠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진자 방정식이 얻어지겠어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요거를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사인 세타는 비선형 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비선형을 배운 적이 없으니 다룰 수 없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죠? 익스펜전 어떻게 됐죠? 사인 세타는 세타 마이너스 1 오버 3 팩토리얼의 세타 3승 1 오버 5 팩토리얼의 세타 5승 이렇게 쭉 간 놈이었어요. 만약 세타가 작다면 1도 2도예요. 1도 2도는 뭐 0.02 라디안인데 3승을 하면 굉장히 작아지긴 5승은 더 많이 작아지긴.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작은 각에 대해서는 small angle variation에 대해서는 sin 세타와 세타가 같다라고 가정합니다. 보통 어디까지 똑같냐면 13도까지는 똑같아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타나 sin 세타나 라디안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앵글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는 요거를 이렇게 가정하자 이겁니다. 세타로. 조금 움직일 땐 잘 맞아요. 그러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타를 놓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 두 번 미분한 놈은 s 제곱을 붙이는 거니까 붙여서 해보시면 이게 좀 문제가 길죠. L분의 G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둘게요. 이거를 G 오버 L. 사실은 이게 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오메가 n. 어때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L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L이 길어지면
오메가 N은 어디로 가죠? 거의 0으로 갑니다. L이 짧아지면 빨리 움직여. 그죠?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L이 0으로 가면 오메가 N은 어때요? 무한대로 가요. 사실 이게 고유 진동수입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내추럴 프리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걸 둡시다. 그럼 오메가 N은 제곱이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써보시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얻어지겠네. 네. 그리고 인풋 토크를 결정해주면 세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정이 되겠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for general case 일반적으로 we should use MATLAB direct coding or Simulink block diagram to simulate nonlinear equation. 이게 비선 이퀘이션을 직접 못 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위에 볼게요. 요게 지금 보시면 요 앞부분에 요 부분이 세타 2-이에요. 한번 적분했으니 여기가 세타 닷. 한 번 더 적분하면 여기가 세타네요. 세타에다가 9.81 곱해서 돌렸죠. 이게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선형 리니어라이즈드 모델이 되겠어요. 밑에 거 볼까요? 똑같은 놈인데 이게 세타 2-이고 여기에 세타 다시고 여기에 세타죠. 세타에다 사인을 곱했네요. 그러니까 이 비선형 시스템 9.8 곱해서 여기 뺐죠. 그죠? 그리고 나서 먹스 위에 있는 시뮬레이션하고 아래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두 개를 다 가려라. 스위치 이게 데이터 컬렉터죠. 먹스라는 거는 데이터 컬렉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하는 놈입니다. 57.3은 뭐예요? 1라디안이 57.3도니까 디그리로 표현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개 해보시면 즉 뭘 한 겁니까? 하나는 선형을 하나는 이거 선형은 이거죠. 하나는 선형을 두 번째는 비선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하나의 스코프에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가 선형이에요? 빠른 놈이 선형이에요. 이 빠른 놈. 이게 그 오메가 n이 뭐였어요? 루트 L분의 G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S제곱 오메가 n 제곱분의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 K 이렇게 될 텐데 보세요. 그 원래 오메가 n 제곱의 세타 혹은 사인 세타 이 두 가지가 차이인데 예? 이렇게 쓸 거냐 다른 부분 똑같고 여기 이제 비선형 여기 선형인데 보세요. 세타보다 사인 세타가 어때요? 세타가 커지면 얘가 더 작아지죠. 얘가 커지면 그 소리는 뭐야? 이게 작아졌다는 거 이게 작아졌다는 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일까요? 세타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상대적으로 작게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 이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전체 입장에서 오메가 n이 좀 끝을 보고 먼저 와야 되겠네. 제가 헷갈립니다 지금. 네. 먼저 보고 여기 먼저 보고 올게요. 보시죠. 이 TC에다가 내가 1 넣기도 하고 4를 넣기도 하고 두 개를 넣어봤어요. 여기다 TC에다가 여기 TC에다 여기다 applied to the given 그 다음에 그때 because sin theta is compared to theta signify the reduced gravity restoring force at the higher angle. 무슨 말이에요? 앵글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얘랑 지금 값이 어떻습니까? 앵글이 크면 클수록 얘가 작아진 얘가 더 커진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 얘기 뭐냐면 비선형 시스템, 실제 시스템이 훨씬 더 느려요. 선형화하면 더 빨리 움직입니다. 다시 좀 보시죠. 비선형 시스템이 느려진다. 느려진다는 건 뭐죠? 진폭이 커진다는 거야. 그죠? 느려지고 진폭이 커진다. 이렇게. 실제는 이런데 내가 선형화하면 어떻게 나타나요? 더 빨라지고 진폭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죠? 내가 저기 1N이라는 조그마한 힘을 가할 때랑 4N이나 큰 힘을 가할 때 보면 1N 가했을 때는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4N을 가고 나면 이같이 비선형 시스템이 실제는 더 느리고 그 다음에 실제는 더 느리고 진폭도 더 크다. 근데 선형화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빠른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되겠습니다. 많은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질문사항이 생기시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전기 기계 시스템